안녕하십니까. 주식강의실의 방장 핑크캣입니다. 이번 팁앤팁스 시간에는 주가의 상승과 하락에 대한 상관관계에 대하여 이야기를 풀어보겠습니다. 개인적인 분석이지만 주가의 움직임에 대한 개념을 아직 갖지 못하신 입문자에게 도움이 되도록 구성하여 보았습니다. 오늘 강의에서부터는 화이트보드를 이용해서 설명하는 방식을 추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태블릿을 하나 장만했는데요. 재미있는 구성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갖고 노는 재미도 쏠쏠합니다. 글씨는 최대한 잘 써보려고 노력했으니까 너무 책하지 마시고요. 자꾸 쓰다 보면 좀 나아지겠죠? 주가가 움직이는데 패턴은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첫 번째 횡보장은요. 주가의 움직임이 거의 없는 것이죠. 주가의 움직임이 거의 없어서 여기서는 별명으로 지대밭 똥밭이라고 써놨습니다. 자, 그 다음 등락장이 있는데요. 등락장은 이 횡보장보다 진폭이 약간 더 커진 상태를 의미합니다. 횡보장과 같은 움직임을 보이지만 진폭만 커졌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세 번째는 추세장이죠. 등락장이 움직이다가 다시 등락하지 않고 같은 방향으로 쭉 연결해서 나가는 것이 추세장입니다. 횡보장에서 등락장으로 건너갈 때에는 진폭이 커지는 경우라고 했고요. 등락장에서 추세장으로 갈 때는 같은 방향으로 주가가 추가 진행하는 경우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횡보장하고 추세장하고 사이에 낀 이 등락장, 이 등락장을 분석하는 것이 우리에게는 가장 중요한 일 중에 하나가 되겠죠. 자, 그러면 이 등락장이 등락을 계속하는 경우, 아니면 횡보로 돌아가는 경우, 아니면 추세를 계속 이어서 추세장을 만드는 경우, 이 세 가지가 나올 수 있겠죠. 횡보장, 등락장, 추세장으로 가는 세 가지 경우요. 횡보장에서는 어떠한 매매를 해야 되죠? 매매 금지입니다. 매매를 해서는 안 되죠. 등락장, 이 등락장은 오르고 내리는 진폭이 좀 커졌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그 오르내림을 유지하고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이때는 매매를 시도는 해봐야 되겠는데 이것이 횡보장으로 돌아갈까봐 겁나는 경우가 있고요. 추세장에 대한 희망을 거는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추세장으로 가는 경우에는 우리가 수익 구간이라고 해서 수익 구간에서 충분한 수익을 만들어야겠죠. 그렇다면 이 등락장에서의 처신, 이것이 우리가 오늘 풀어봐야 될 상승과 하락에 대한 답일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은 횡보장, 등락장, 추세장이 어떻게 생겨 먹었는지 그 정의부터 한번 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등락장을 기준으로 모든 것을 판단해 본다고 했으니까 등락장의 정의부터 먼저 해보자면 약 한 400틱, 쉽게 한 400틱 전후로 내려가고 올라가는 이런 현상을 보이는 이 장을 등락장이라고 해보겠습니다. 그렇다면 이거보다 작아지는 한 200틱 정도에서 내려가고 올라가고 하는 이런 장을 우리는 횡보장이라고 부르겠습니다. 400틱 이상 쭉 올라가주면 우리는 그때부터 그걸 추세장이라고 부르겠습니다. 화이트보드에 100틱 간격으로 줄을 쭉쭉 그어놨습니다. 앞에 정의를 다시 한번 설명하고 싶어서요. 자, 요게 100틱 간격이니까 이렇게 200틱 간격으로 움직이면 요거는 횡보장이 되고요. 이거보다 좀 더 커져서 400틱 간격으로 이렇게 움직이면 이거는 등락장이 됩니다. 자, 이 등락장에서 이렇게 해서 한 번 더 쭉 또 올라가요. 이렇게 되면 이건 추세장인데요. 추세도 상승 추세, 하락 추세가 있으니까 이렇게 내려옵니다. 이거는 상승이고 이거는 하락이죠. 결과적으로 보면 횡보는 작은 폭을 가졌고요. 등락은 그보다 조금 더 큰 폭을 가졌고요. 추세는 그거보다 더 큰 폭을 가졌습니다. 요 폭의 차이만 있을 뿐 오르고 내리는 것은 주가의 일상이죠. 지금 설명한 것 같이 횡보, 등락, 추세가 이게 이렇게 규칙적으로 나와주면 여기서 매매하고 여기서 매매하고 여기서 매매하면 얼마나 좋을까요? 근데 실제 주가는 이것이 규칙성이 없이 마구 뒤섞여서 나오죠. 횡보, 등락, 추세가 마구 뒤섞여서 나옵니다. 이 마구 뒤섞여 있는 이 상황을 우리가 규칙을 찾을 수 있는지 그거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하죠. 지우고요. 주가의 움직임을 도형화시켜서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도형 안에서 우리가 한번 찾아볼게요. 횡보장이 있고요. 등락장이 있고요. 추세장이 있어요. 요거 1번, 요거 2번, 요거 3번으로 할게요. 횡보장은 금방 찾을 수 있어요. 이렇게 전혀 안 움직이는 구간 세 군데나 있고요. 그리고 작게 움직이는 이 구간, 여기도 역시 횡보장이에요. 자, 그럼 등락장은 요보다 좀 커져야겠죠? 요만큼 움직이는 400을 기준으로 한다 그랬으니까 요게 2번 등락장이에요. 여기도 등락장이 되네요. 근데 여기서 같은 방향으로 한 번 더 진행했기 때문에 여기는 추세장이 만들어져요. 여기도 여기는 등락장이고요. 요만큼 내려왔죠? 등락장이고요.
여기서 보면 여기까지는 횡보장이에요. 근데 계속 같은 방향으로 추가로 움직이다 보니까 이게 등락장이 돼버렸고, 등락장에서 같은 방향으로 한 번 더 움직여 버리니까 추세장이 돼버렸어요. 이게 불규칙입니다. 규칙성이 없는 거예요. 아까 얘기했었죠. 이렇게 계속 움직여주고, 또 이렇게 계속 움직여주고, 또 이렇게 계속 움직여주면 여기서 먹고 여기서 먹고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이런 현상은 안 나타납니다. 안 나타나고 이런 현상이 나타나죠. 특히나 이런 거, 또는 나는 등락장으로 보고 여기서 이렇게 가려고 봤는데 갑자기 추세가 확 나와 버립니다. 이런 거, 이것이 다 불규칙 속에 포함됩니다. 이 불규칙 안에서 규칙성을 찾는 간단한 기준을 하나 세워보겠습니다. 시작이 끝이고 끝이 바로 시작이다. 이 규칙은 절대 규칙처럼 사용이 가능한데요, 시작점이 끝점이고 끝점이 시작점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한번 보실까요? 여기 횡보가 하나 있는데요, 이 횡보의 끝점, 이 점은 등락의 시작점입니다. 등락의 끝은 또 다른 등락의 시작점이고요, 이 등락이 끝나는, 여기서 여기까지가 등락이 끝나죠. 끝나는 것은 추세, 3번이라고 그랬죠. 추세의 시작점입니다. 끝점은 횡보의 시작점이고 끝점은 다시 시작점이 되고 끝점은 시작점이 됩니다. 특히 이런 구간, 저점에서 시작해서 여기까지가 횡보의 끝점이면서 등락의 시작점이 됩니다. 여기서부터 다시 등락을 지나서 추세까지 가는 동안에 등락의 끝은 추세의 시작점이 됩니다. 이쯤 되면 우리는 하나의 결론을 얻을 수 있습니다. 시작은 끝이고 끝은 시작입니다. 같은 점이라는 의미죠. 같은 점이라면 결론으로 시작점의 유무, 시작점이 있느냐 없느냐를 따짐으로써 주가의 상승 하락을 기준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처음으로 차트 한 장을 올렸는데요, 나스닥 480입니다. 주가의 상승과 하락에 대한 이 절대 규칙은 현물, 선물 할 거 없고요, 틱봉, 일봉, 분봉 할 거 없고요, 오일, 항생, 국내 선물, 옵션 전혀 구별하지 않습니다. 모두 똑같은 절대 규칙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우리는 어느 차트를 보던간 그 차트에서 횡보장, 등락장, 추세장을 구별해서 찾아내야 합니다. 차트 안에서 횡보장, 등락장, 추세장을 구간별로 구별해내고요, 그 구간별로 끝나는 지점과 시작점의 위치를 확인한 후에 이것이 상승이냐 하락이냐를 판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팁앤팁스 시간은 입문자를 위한 구성이라고 했으니 지그재그 차트의 도움을 받아서 구간을 잘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횡보장은 1번, 등락장은 2번, 추세장은 3번이에요. 주가는 가렸습니다. 주가에 영향 받지 않고 일단 지그재그로만 판단해 볼게요. 자, 등락장을 400틱 기준으로 한다고 그랬으니까 400틱 기준으로 계산해 보면 넘어갔으니까 3번으로 잡아주고요. 이것도 3번, 이것도 3번이네요. 400틱 안 됐어요. 네, 그리고 요거 충분히 넘어갔어요. 3번, 1번, 여기 한 400틱 정도 되네요. 2번, 3번, 3번 아니네요. 1번, 여기 3번, 자, 마지막에도 3번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지그재그 차트의 꼭지점들은 끝점이면서 시작점이죠. 네, 끝점이면서 시작점이에요. 네. 일단 여기 횡보장에서 하나 찾아볼게요. 여기 이렇게 수평선 하나 그려보면요, 여기를 돌파하는 지점이 보입니다. 요게 바로 시작점이에요. 무엇이 시작되냐? 무엇이 시작돼요? 시작은 끝이라고 그랬죠? 이거는 곧 뭐예요? 횡보장의 끝이라는 얘기예요. 횡보장이 끝났다라는 거예요. 여기를 넘는 순간 횡보장이 끝난 거예요. 그리고 또 다른 무엇의 시작점이 된 것이죠. 이 시작점은 무엇의 시작점이에요? 네. 아직 이해가 안 되셨나? 등락장의 시작이에요. 등락장의 시작점이에요, 여기가. 네, 여기가 시작점. 근데 등락은 한 4개를 기준으로 한다 했으니까 4폭을 잡아서요. 400틱 4폭 기준 잡아서, 그럼 여기는 뭔가요? 등락장의 끝이고요. 이거는 추세장의 시작점이에요. 별표 그려놔야죠. 여기 시작점 하나, 여기 시작점 하나. 여기 이거를 연속 돌파했다고 표현할 수도 있겠네요. 예. 연속 돌파해서 쭉 나가는 아주 힘이 좋은, 아주 좋은 진입자리가 하나 만들어진 것이죠. 이것이 얼마나 더 갈지는 그건 알 수 없고요.
자, 다시 하나 다른 데서 여기서 그려놓고 여기를 끝을 따져보면 하나, 둘, 셋, 넷. 근데 여기서 등락장이 시작돼서 시작점을 하나 만들었는데 여기서 추세장은 없죠? 추세는 안 나왔어요. 여기 추세를, 여기서 추세를 바라보고 위로 때린다 그러면 굉장히 위험한 거가 되겠죠? 내려왔으니까요. 과거 데이터예요. 추세는 없었고 단지 여기서 요만큼 정도의 수익을 만들 수 있는 기회는 줬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네요. 또 한번 보죠. 상승 쪽으로. 상승이 지금 크니까 큰 쪽으로 먼저 볼게요. 여기가 고점이니까, 여기가 저점이니까, 여기는 무엇이 됐던 간에 일단 시작점은 맞고요. 무엇의 시작점이었을까요? 계산, 폭을 계산해 보는 거예요. 하나, 둘, 셋. 등락장의 시작이네요. 등락의 시작. 등락의 시작이 돼서 4개까지 가봤더니 추세의 시작도 같이 나오는 점이 되는 거예요. 여기서 진입해도 좋고 여기서 진입해도 좋고. 매수로 진입해야죠. 올라가고 있는데 여기다 매도 때리는 분들은 자살골이에요. 예. 자, 이렇게 시작점들을 찾아갈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추세가 이렇게 크게 났을 때는 어떡할까요? 여기가 꼭지점이고 여기 내려오는 게 보여요. 내려오는 게 보이는데, 그럼 여기가 뭐가 되죠? 이게 400틱이니까 행보장을 대략 한 200 잡고 중간에 완충지대 있다고 보고요. 여기가 익절을 하는 선이기도 하고요. 이 상방에 대한 익절이죠. 이 익절을 하는 선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여기 여기서 하나, 둘, 이 그림이 잘 안 그려지네요. 하나, 둘, 셋, 넷. 여기가 어디? 추세의 시작이죠. 이거 아주 중요한 포인트예요. 예. 이게 럭키할 수도 있는 거예요. 예. 럭키로 간다 그러면 수백 틱을 그냥 먹는 거예요. 자, 시작점 어렵지 않죠? 지금 지수를 지운 이유가 이렇게 지그재그로만 보이는데 지수가 따라 붙는 순간 이게 안 보입니다. 한번 해볼게요. 캔들을 올려놓고요. 조금 구간을 조금 잘라서 이렇게 볼게요. 이만큼만 자르죠 뭐. 예, 이만큼만 잘라서 볼게요. 조금 전에 여기 이 고점 여기요. 예, 여기 이 고점을 넘는 여기가 포인트라고 그랬죠. 시작점이에요. 예, 시작점인데 여기서 시작점에서 올라갔어요. 좋아요. 쭉 올라갔는데 여기가 끝점이란 말입니다. 여기가 끝점인데 여기서 이런 상황이 벌어집니다. 이거 뭐죠? 1번이에요. 1번 횡보장이 중간에 끼어 있습니다. 횡보장이 중간에 끼어 있음으로 인해서 여기서 심리적 압박을 받는 거죠. 이 심리적 압박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끌고 가지 못하게 합니다. 왜 어려운지 이해하셨나요? 이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3번에 전체적으로 3번의 추세임과 동시에 추세 안에 번갈아 나오는 것도 아니고, 추세와 횡보 이런 것이 번갈아 나오는 것도 아니고, 이 횡보장이 중간에 끼어 있습니다. 왜 어려운지 알 수 있겠죠. 자, 여기서 잠시 딴 색일로 주식 공부할 수 있죠. 주식 공부하는데, 주식 공부는 대충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죠. 기본이 있고요, 응용이 있고요, 거기에 실전편이 있어요. 기본은 누구나 다 합니다. 이것도 모르면 매매하지, 아직은 매매할 때가 아니죠. 응용 배우다 보면 자신감도 생기고요.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 많이들 하십니다. 여기까지. 근데 이거는 그냥 한마디로 어렵답니다. 왜 어렵냐? 답이 없다예요. 답이 없기 때문에 이 실전편이 어려운 거예요. 지금 여기 이거 응용, 이거 중간에 낀 1단계 이거 어떻게 처리할 건데요? 이거 답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없습니다. 이거 답 없어요.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여기까지만 하고 대부분 요쯤에서 어디선가 실전을 시작하시죠. 실전 시작하시고, 실전 매매를 시작하는 거죠. 실전 매매를 시작하시는 건데, 실전 매매. 여기서 실전 매매 하시면 안 돼요. 기본도 모르시는데 실전 매매 하시면 안 되고, 응용편까지는 어느 정도 마스터하고, 그리고 실전 매매 들어가시고, 이 실전편, 답도 없는 실전편에서는
이런 거가 있다라는 것 정도는 알고 가시라고 지금 설명해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주식 공부하면서 답 없는 일들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그래, 하지만 그런 것이 있는지 알고 있는 것과 그런 것조차 모른다는 것, 요 두 가지에는 경험상의 차이가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오늘의 강의를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가의 상승과 하락이 있는데요. 이것을 알아볼 수 있는 패턴은 횡보장, 등락장, 추세장 세 가지 구분할 수 있고요. 횡보장은 똥밭이에요. 여기서 매매하시면 안 되고요. 매매하는 거 아닙니다. 등락장이 그나마 가장 매매를 시도하기 위한 가장 좋은 조건을 만들어주고는 있는데요. 여기서 매매로 횡보장으로 갈지 추세장으로 갈지 이게 도무지 감이 안 잡힐 때, 그래서 이렇게 삼각형으로 해놨고요. 여기서 등락장의 추세가 진행되면 이 추세장이 만들어지는데요. 이것은 우리가 럭키라고 받아들여야 됩니다. 우리가 가장 중점적으로 공부하고 연구해야 될 것은 등락장이에요. 이 등락장에서 매매를 했을 때 수익이 난다. 이건 실력을 인정받는 것입니다. 여기서 등락장에서 매매를 시도했는데 수익이 안 난다. 이러면 아직 연습이 더 필요한 거예요. 그 연습이라는 것이 바로 이 시작점입니다. 시작점, 매우 중요한 것이죠. 이 시작점을 잘 찾을수록 진입의 확률이 높아집니다. 이런 진입 자리들, 여기 이런데 없는 데서 들어가면 큰일 나요. 여기 이렇게 별표 쳐놓은 곳, 이런데 이러한 시작점을 잘 찾느냐 못 찾느냐가 실력을 만들어 줍니다. 자, 오늘의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의 팁앤팁스 시간 유용하셨나요? 실전에 잘 사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물러갑니다. 안녕히 계십시오.